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토지하는 걸포nom보 오토미노입니다. 네, 오늘은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가 있는지, 그리고 왜 그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개발행위라고 하는 거 뭐냐 이렇게 뭐 얘기하시면 대부분 뭔가는 아실 거예요. 그건 뭐 그런 거지. 예, 그래요.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발을 할 거예요.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막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, 그럼 개발행위라고 하는 게 뭐지? 라고 하면 그냥 일단 크게 개발행위는 6가지. 자, 건축물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. 우리 공작물 설치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죠.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광고판 뭐 이런 거 설치하는 거, 이런 거 공작물 설치에 해당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토지의 형질 변경, 특히 대부분 많이 하는 거 절성토죠. 절성토. 특히나 논밭에 가서 내가 논을 밭으로 만들면서 성토하죠. 네, 이렇게 성토할 때 산 같은 경우 깎아갖고 내가 절토하고 해서 이런 절성토, 네,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어디선가 땅을 파서 딴 데다가 또 옮길 때 토속 채취. 그 다음에 땅이 커서 땅을 나눠서 매매하기도 하죠. 토지 분할. 그리고 가끔은 야적장 같은 데다가 내가 물건을 적치할 때, 이런 것들도 그 양에 따라서 좀 달라요. 만약에 좀 작은 거, 아까 절성토라는데 절성토가 50cm 이하일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. 예전에는 사실 2m까지도 허가를 안 받고 해줬는데 점점 강화돼서 최근에는 50cm까지 많이 내려왔어요. 물론 어디는 또 1m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이제 50cm면 개발행위를 받아야 된다. 그리고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 있어서 면적이 뭐 내가 집 앞에 조그맣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형질변 절성도 조금 땅 좀 파고 뭐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필요 없다 이거죠. 그래서 그 면적도 200평. 그리고 공작물을 갖다가 쌓아놓을 때 내가 50톤 적재할 때 이런 정도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. 이게 넘어가면. 그래서 그 이하는 허가받지 않고 잠시 적치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개발행위가 뭔지 이렇게 아셨으면, 토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건 내가 내 땅에 뭘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걸 꼭 알으셔야 돼요. 그런 것들이 뭐다?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, 자, 가령 간단하게 내가 공장을 짓고 싶어요. 공장을 짓고 싶은데 문의가 많이 오시는 게 이제 뭐냐? 저기 저 푸른 초원 위에 평평한 땅에 쫙 깔려 있는 게 뭐죠? 논밭 깔려 있죠. 거기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어요? 라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. 농림지역에 공장 지을 수 있어요. 근데 무슨 공장? 네, 식품 공장. 그래서 식품이라든가 농산물 관련된 거 공장 또는 창고 가능한데, 우리가 아는 보통의 일반적인 제조업은 아니다. 그래서 이 용도지역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용도지역 확인 반드시 해야 되고요.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개발행위 허가 기준, 이런 것들은 내용을 다 알으셔야, 특히 이제 공통 분야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는 보존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이 땅이 개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제 내가 농지를 한다 그러면 농지 전용해야 되고, 산지를 한다 산지 전용해야 되겠죠. 그리고 규모가 크면 환경의 평가 이런 것들 쓸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평가, 환경의 평가, 뭐 재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규모가 클 때 그럼 절차가 더 복잡해지겠죠. 물론 간단하게 건축 허가 받을 때도 있어요. 건축 허가나 신청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절차나 심의를 아셔야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할 수 있지?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그 다음에 건축 허가, 건축 신고가 되게, 건축 허가를 받으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건축 신고는 단순해요. 그래서 대부분 보면 200제곱미터 미만, 200제곱미터 미만은 건축 신고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뭘 많이 본다? 60평짜리 창고 공장을 많이 봐요. 60평짜리 창고 공장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요. 건축 신고하고 허가가 또 가장 큰 차이가 감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 이런 차이도 있어요.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고, 그래서 대부분 내가 신고를 해서 가려고 많이 하더라 하는 부분들 절차 심의에서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땅이 과연 내가 쓸 수 있을까? 라고 판단할 때 뭐가 있어요? 이거 아까 내가 농지 얘기했죠. 농지, 우량농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절대농지라고 표현 많이 하죠.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,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. 특히 문화재, 이 문화재 같은 경우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어서, 이게 보면은 환경적으로 우수한 곳이라든가 농지, 농산물 생산, 문화재 이런 것들은 보존을 원칙으로 하더라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, 그럼 여긴 개발이 못하는구나 아셔야 돼요. 그리고 물리적인 조건에 따라서 경사도, 표고, 그 다음에 높이, 인목본수 뭐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얘가
일정 기준이 넘으면 개발할 수가 없더라. 뭐 자세한 거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안 된다. 여기는 막 경사가 너무 급해요. 그럼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도 기본은 있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서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진입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요. 그래서 도로는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고요. 상하수도가 있어야지 뭐 하다못해 내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또 안 나요. 아니면 안 날 수 있는 거죠. 거꾸로 내가 끌어와야 되니까. 아니면 끌어와도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기반시설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경관이라도 환경재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다. 근데 이거 자연 조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나온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다 라고 하면 얘기 많이 하는 게 경사도, 인목본수도, 표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해요. 일단 경사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조례, 여기는 다 이제 보면 경사도, 인목본수도, 표고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요. 법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서 결정을 합니다. 경사도 같은 경우는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보통 많이 해요. 가령 김포시 같은 경우는 18도, 뭐 어디 용인시는 뭐 17.5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요. 그런데 보통 15에서 25도 사이로 하더라 하는 요 정도는 감을 갖고 계셔야 되고 자세한 것보다 내가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확인하셔야 돼요. 이 조례도 또 제가 좀 이따가 보존 용도하고 개발 용도는 경사도가 달라요. 하여튼 18도 이렇게 있다. 자, 인목본수도 이거 역시도 사실은 예전에 인목본수도 100%뭐 해가지고 이제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50% 이상 되면 또 개발이 안 된다 해서 보통은 요즘은 이제 뭐 점점 강화됐으니까 50% 이상 인목본수도가 개발을 안 하더라. 이게 인목본수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산정하는 그 기준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랑 확인을 하셔야 되지만 하여튼간에 굉장히 점점 타이트해지고 있다 하는 정도 아셔야 되고 인목본수도가 이게 기준이 안 되려면 이게 딱 보기에 일단 나무가 빽빽해 보여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에서 아래에서부터 이 꼭대기 사이에 이 중간 부분을 넘어가면 이 위로는 개발하지 못한다 하는 그렇게 조례가 또 있는 데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표고도 간혹 보는 데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잘 아셔야 된다 하는 부분 아시면 되겠고요. 자, 아까 경사도 좀 다르다고 그랬죠. 자, 조례에 들어가서 경사도가 어떤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김포시 경우에는 시가화 용도 또 유보 용도는 어차피 다시 개발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개발 가능한 용도는 어떻다? 18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보존 용도 다르다 그랬죠. 보존 용도는 농림지역, 자연환경 보존지역, 뭐 보존관리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11도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지에 가지고 임야를 개발할 때 11도 넘어가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어디는 가다 보면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딱 평지가 되고 이렇게 또 가는 데가 있어요. 여기 같은 게 경사도를 계산했더니 보존 용도도 되고 다 경사도가 문제가 없어요. 오케이, 여기 개발하면 되겠다. 그런데 여기가 도로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.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설계 기준이 안 맞으면 허가가 안 난다. 그래서 요거는 얘도 경사 기준을 만족해야 되지만 연결하는 진입도로 이런 것들도 만족해야 된다. 즉 얘가 개발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만족해야지만 허가가 난다 하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간혹은 여기 되는데 왜 여기가 안 되는 거냐. 그래서 도로를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되긴 되는데 일단 돈도 많이 들고 허가를 내는 입장에서 또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허가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렇게 다 만족해야 된다. 일반적으로 15도 내외이면 이제 또 허가가 나긴 하는데 산지 같은 경우는 15%, 그 다음에 환경보존을 할 때 12%까지도 더 강화를 하기도 해요. 자, 여기서 15도, 15% 다르죠. 자, 15도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XY 하면 이게 90도죠. 직각. 그런데 가운데를 가르면 이게 이제 45도가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45도예요. 그러면 15도는 이거를 다시 또 3등분 하는 거죠.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게 이제 15도가 돼요. 근데 그럼 15%는 뭐냐? 15%는 100m를 가면 이 100m에서 15m만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15m를 올라가서 이게 100m를 갔을 때 이 각도가 얼마냐? 이 각도가 계산을 해봤더니 8.53도더라. 그러면 15도하고 15%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아까 제 경사도 퍼센티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평거리
100m를 갔을 때 높이를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다. 그래서 간혹 15도하고 15%라고 헷갈리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퍼센트하고 도는 다르다 하는 부분 꼭 알고 규정 보실 때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. 간혹 이거 보고 헷갈리셔가지고 허가 이거 개발될 줄 알았는데 개발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, 도로가 없으면 맹지는 개발이 안 돼요. 근데 영원히 안 돼요? 아니에요. 이것도 맹지도 신분 세탁할 수 있어요. 맹지를 신분 세탁하는 법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맹지는 개발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도로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식품 공장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하수도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요. 배수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면 배수시설을 만들 수 있겠죠.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랑이라든 국어라든가 하수관이 연결돼 있으면 돼요.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. 연결하는데 내 땅 내에서 그게 없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남의 땅을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? 그러면 토지 사용 승낙서 아니면 그 땅 매수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특히 토지 사용 승낙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. 땅을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배수시설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진입도로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알으셔야 돼요.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도로 있는데 그냥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도로의 폭원에 따라서 이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뒤에 개발할 땅의 면적을 제한을 법에서는 하고 있더라. 그게 뭐다? 4m 이상 돼 있으면 5,000m까지는 개발할 수 있어요. 5,000제곱미터까지. 그런데 내가 5,000제곱미터를 한 10,000제곱미터가 되는데 도로가 4m밖에 안 돼. 개발이 안 되죠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잘라서 하든 뭐 하든 그렇게 해야 돼요. 하여튼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되죠.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오시면 또 제가 상담을 드리고요.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거는 뭐다? 보통은 6m 이상 도로 있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보통은 3만 제곱미터 이하로 가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6m 이상 도로가 있으면 그런 대로 괜찮다. 그 다음에 3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8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많지 않고 되게 보면 이런 경우는 이제 별도의 뭐 지구 단위 계획을 하든 아니면 도시개발사업 별도의 개발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게 돼요. 자, 도로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에서만 도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? 아니죠. 실제 도로가 있어야 돼요. 지적도로상으로도 도로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용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 꼭 알으셔야 됩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 거는 면적이 제한이 있다. 왜?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 건 면적 제한이 더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3만 제곱미터를 했죠. 이 3만 제곱미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? 보통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지단이라고 표현하죠.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든 뭐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사업 범위가 안 되는 게 뭐다? 그런 거를 개발 행위라고 하고 그런 것들은 보통 보존 녹지라든가 자연환경에서는 5,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가능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? 지구 단위 계획은 뭐든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자연 녹지, 생산 녹지는 10,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한데 넘어가면 또 역시 개별법으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공업지역도 3만 제곱미터까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요. 그러면 안 되면 넘어가면 개별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들 제가 드리는 거고요. 토지를 개발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. 아까 제가 용도지역 보라 그랬죠. 용도지역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? 토지이음에 가시면 용도지역. 거기 토지이음에 보면 용도지역도 있고 건폐율, 용적률 해가지고 이 땅을 어디까지 개발할 수 있어? 라고 물으면은 다 나와요. 특히나 용도지역에서 거기서 눌러가지고 내가 요거 뭐뭐뭐 가능하냐 라고 물으면 또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토지이음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. 자체정보 정보 시스템 왜 봐야 돼요? 조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. 조례. 그 다음에 국가법령 시스템에서 농지법, 산지법 기준도 보셔야 돼요. 산지정보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목분수 아니면 산지 전용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 확인할 때 산지정보 시스템 유용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토지 개발함에 있어서 궁금하신 것들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사항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 어떻게 보는지 어디서 보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